새로운 시대에 코스피에서 챙겨볼 만한 포인트들 뭐 제가 오늘 또 스페셜로 좀 엮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뭐 이제는 6월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대선 이후 아직 하반기는 아니지만 7월부터 하반기지만 대선 이후에 새로운 달이 시작되기 때문에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지나간 한 5개월 동안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5년 연간 등락률이 코스피 코스닥이 강합니다. 네. 예, 뭐 나스닥이랑 비교해 보면 S&P 500이랑 비교해 보면 압도적이죠. 네. 대한민국 증시, 홍콩 항생만큼이나 잘간 증시 중에 하나면 유로스톡스 잘 간다 하는데 아니, 코스피가 훨씬 더 잘 갔어요, 여러분. 그 몇몇 개가 하드 캐리 해줬죠. 그렇죠. 네, 그렇긴 하죠. 내 계좌는 뭐 12%나 늘었나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않죠. 네. 근데 그런 쪽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12%가 뭐예요? 한 50% 그렇죠. 났을걸요? 뭐 네. 이게 평균가니까. 예. 네. 그리고 5월만 따져도 코스피가 선전했습니다. 자. 네. 사실 S&P 500이랑 나스닥은 그동안 못 간 게 있기 때문에 5월에 잘 간 건데 네. 코스피랑 코스닥은 잘 가고 있었는데 더 잘 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력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그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핑계거리가 점점 5월이 들어오면서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네. 예, 대선의 그 리더십 부재라는 핑계가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네. 대한 기대감이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5월까지 올랐으면, 이렇게 올랐으면 이제부터 빠지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새로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겨우 9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거든요. 야. 이러고 또 빠질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 계속 약달러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최근에는 또 약달러가 또 국내 증시를 밀어올리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게 막 추세적으로 계속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라고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9개월 동안 팔았는데 설마 더 팔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됐다는 게 큰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으로 9개월 저러고 있다가 네네, 한 맞습니다. 번에 올라왔다는 게. 예. 그래서 또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더 찾아봤는데 상반기에 이렇게 좋았을 때 아직 뭐 상반기가 끝난 건 아니죠. 6월이 남았으니까. 근데 이 정도면은 상반기가 수익률 플러스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러겠죠. 6월에 10% 빠지지만 않는다면. 그럼요. 예. 그랬을 때 3분기에 상반기 주가 수익률 1등 업종은 언더퍼폼을 했대요. 3분기에 특징적으로. 1등 업종이 이렇게 많이 빠졌었다라는 겁니다. 2, 3, 4등은 5등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대요. 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꼴등이 아웃퍼폼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1등은 좀 쉬어가고 꼴등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대요. 네네네. 요것도 여러분들이 올해 하반기 3분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예. 그래서 과연 1등이 누구였냐? 역시나 방산이었어요. 야. 방산에 대해서는 네. 통계적인 수치라서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 이 정도, 와, 저는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업종 수익률이 100% 넘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야, 이 정도면 거의 뭐냐면 그 두바이에서 석유 나듯이 진짜. 어디 뭐 경남 합천에 땅 파면은 뭐 전투기 하나씩 나오는 수준인 거예요. 아니, 업종 수익률이 100%가 넘었다는 건 2배가 넘었다는 거잖아요. 업종 전체를 통계 냈을 때.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종목들은 2배가 뭐예요? 3배, 4배 간 종목들이 뭐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네. 뭐 원가가 싼가? 왜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거야? 저희 주가 예, 수익률. 예. 주가가. 예. 그러니까 요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올해 3분기부터는 여기는 조금 경계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래도 2, 3, 4, 5는 괜찮았다고 하니까 반대로 기계조선 유틸리티 증권은 계속 괜찮으려나? 전 증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렇죠. 뭐 증권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크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제 어떤 금융 정책이 조금 규제 완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잖아요. 지금 뭐 사실 뭐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네. 어찌됐든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굉장히 강력한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193석이라는 진짜 파워풀한 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밀고자 하면 상법 개정안도 밀 수 있고 그렇죠. 뭐 사실 그 후보가 원했던 게 밀어줄 수 있으니까 저희 왜 증권 얘기를 했었냐면 상법 개정이 되면서부터는 이게 뭐 당연히 금융지주나 금융 쪽으로는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저희 키움증권의 김은갑 수석연구원께서 나와서 해주셨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금융사들은 매 대선마다 위기를 겪는데요. 왜요? 그때마다 이제 금융사들이 돈이 많으니까 맞아요. 돈 잔치한다. 뭐 금리 이거 계속 내려가는데 너네는 왜 올리는 거냐 이런 것들부터 꼬투리 잡기 시작해서 맞아요. 항상 좀 그 두려움을 갖고 계셨대요. 우려를 갖고 계셨었는데 이번만큼 편안했던 대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남기시면서 이번 그 대선에서만큼은 여야를 막론하고 금융 규제에 대해서 약간 그 풀어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또 밸류업에 대한 수혜도 붙고 있고 그리고 금융사들 자체적으로도 네.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면서 되게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느껴졌다고. 네.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2, 3, 4, 5등이 다 괜찮아 보이네요. 괜찮아 보이죠. 사실 방산도 괜찮은데 네, 너무 갔어요. 너무 간 게 100% 넘는 거 계속 간다? 무슨 라면도 아니고 이렇게 잘 팔린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조금 쉽지 않죠.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게 이 꼴찌는 아웃퍼폼한다였잖아요. 네. 꼴찌가 비철 목재라서 좀 애매한데 네. 제발 화학. 화학 자동차 쪽에서 저는 조금 가능성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제발 왜냐하면 화학. 상반기 내내 너무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갖고 있는 제일 큰 구찌가 자동차랑 화학인데. 아 그래요? 예. 왜 그랬는지 알겠네요. 하필 또. 그러면 상반기에 전혀 웃지 못하셨겠네요. 제가 뭐 KPIC 들어올 때보다 그렇게 막 좋진 않았잖아요. 미국 주식은 좀 가는데 국내 주식은 제가 갖고 있는 거 저 기아 자동차랑 저기 롯데케미칼이거든요. 한번 안 갑니다. 하반기에는 좀 기대해 보시죠. 네. 요 중에서 다시 아웃퍼폼하는 업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물론 통계적인 부분이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통계가 괜히 통계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신뢰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2, 3, 4등 중에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상승폭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을 잘 골라야 된다. 2, 3, 4등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충분히 많이 올랐으니까 그 중에서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줄 몰랐네요. 마이너스에서 작년 마이너스에서 올해 플러스로 돕니다. 네. 그리고 조선주들 또 유틸리티 쪽에서는 지역난방공사, 미디어 쪽에서는 YG가 또 올해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네요. 또 소매유통 쪽에서는 현대백화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요것도 스페셜한 이벤트니까 대선 이후에 좋았던 섹터가 뭐였느냐 소매유통과 소프트웨어였다고 합니다. 물론 두 업종은 그렇겠다. 한 달 동안의 주가 수익률만 높을 뿐이다. 대선 이후 한 달, 여기 보시면 소매 유통과 소프트웨어. 근데 2개월, 3개월 지나가면서 이게 또 퇴색이 되기는 한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핑계가 계엄으로 인해서 모든 기업들이 앞으로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 투자 계획도 좀 미루고 그렇죠. 소비 심리도 점점 더 둔화되고 맞아요. 뭐 실례로 그런 일들이 많았대요. 이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뭐 회식도 줄이고 괜히 좀 조심하자라는 분위기가 약간 좀 정치적인 색깔이 좀 과열될 수 있으니까 왜 이번에도 막 연예인분들이 뭐 무슨 옷 잘못 입었다가 옷 입었다가 큰일 났었죠. 뭐 막.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다 조심하자라는 분위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뭐 이제는 대통령 이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요. 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소매유통은 뭐 그것도 그거고 뭐 어쨌든 또 부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초반에는 그렇죠. 그 항상 그 허니문 기간이 있어요. 있죠, 있죠. 대선 때도 보면 한 2, 3개월은 뭐 여야 그 뭐 사실 알잖아요. 조중동 어딜 밀고 뭐 맞아요. 오마이 한경호는 어디 밀고 다 알잖아요. 근데 그 6개 집단이 대체로 초반에는 좀 밀어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똑같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미국 증시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 그렇죠. 기대치. 예. 그 컨센 자체가 높으니까 일단 가는 거죠. 진짜 혼입은 어마어마했어요. 그 상호관세 이 판때기 들고 나오기 전까지만 그렇죠, 하면 맞아요. 네, 4월까지 계속 이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정도로 길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짝하는 그런 효과는 보통 일어났고 보통 소매 유통과 소프트웨어에서 그쵸. 일어났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 중에서도 지금 하나증권이 보고 있는 긍정적인 섹터는 또 여기도 은행이 걸려 있네요. 은행과 통신 서비스 그리고 IT 하드웨어,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게 결국 우리나라가 꼭 끌고 가야 하고 지켜야 하는 타이틀이잖아요. 네. 예, 물론 지금은 HBM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는 그쵸. 업체들이 많아졌지만 그런 쪽을 어떻게든 조금 펌프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중소형주가 또 많이 주목을 받으니까 네. IT 하드웨어 쪽을 하나증권에서는 좋게 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 나왔던 얘기들 토대로 흐름을 한번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에서 뭐 대한민국 AI 종목들 봐야 되나요 하시던데 이제는 좀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정부가 생겼기 때문에 야, 어떤 방향성을 잡느냐가 물론 앞으로 중요하기는 하겠죠. 100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갑론을박이 좀 있더라고요. 좀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니냐. 뭐 근데 뭐 이것저것 다 끌어와가지고 포장하면 100조 또 돼요. 그렇죠. 그 뭐 저기 출산 정책에 뭐 지난 10년간 380조 부었는데 어디 갔냐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380조. 380조 부었는데 어디 티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출산을 앞두고 받는 지원금들을 보는데 네. 택 없습니다. 대체 어디다 택도 썼는지 없군요. 모를 정도 네. 진짜. 그냥 뭐 100조는 그냥 뭐 이름이라고 생각을 이름 같은 하고 거. 네.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AI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다 정도로만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고 맞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과실 그리고 종목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요한타증권에서 지난주가 아니죠 월요일이죠. 지난주 같네요 괜히. 네. 아 이게 주말 지나간 느낌이죠. 네. 월요일에 또 그게 중요한 리포트가 하나 있었어요. 조기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후보자들의 공통 분모가 AI 산업 육성이다라는 포인트를 얘기를 하면서 저는 요거 흥미롭더라고요. 7월에 예. AI 국가대표 기업 5개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부의 유무를 떠나서 네.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과기정통부에서 하기로 했었던 그런 일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부의 색깔과 관계없이 되는 거라서 유한타증권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선발이 된다면 앞으로 최대 3년 동안 GPU, 데이터, 인재 지금 딱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 해준다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AI가 성장하기 위해서 GPU와 데이터 센터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실제로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더 필요하죠. 네. 그리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인재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필요한 자원을 좀 더 수월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딱 5개를 선정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항상 대한민국은 그래요. 정부가 딱 찍어줍니다. 근데 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라도 해야 돼.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왜냐면 나라도 작고 예. 돈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몰빵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국만의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뭐 LLM 같은 거 우리나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기존 글로벌 모델을 활용한 도메인 특화 AI 서비스 개발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 1번은 가능성이 좀 있나 잘 모르겠어요.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쓸까? 그러니까 뭐 이미 아이폰 많이 쓰고 있는데 물론 갤럭시는 선전했죠. 네. 그렇지만 오픈 AI 그리고 구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해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기존 글로벌 모델을 활용해서 특화시켜서 AI 서비스 개발 저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선발 대상에서 대기업을 빼야 된다라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빼는 거야 대기업을?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그 중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쵸? AI는 되는 애 계속 밀어줘야지. 네. 어설프게 그 실력 안 돼가지고 그 점수 낮은 애들 밀어줘봤자 이거는 평등하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린 그
맥락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LLM 해서 뭐 되겠느냐 이런 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지역적으로 가는 그런 기업들을 밀어주자. 그것도 맞네요. 예, 그런 관점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그 월드 베스트 LLM이라고 해서 뭐 초반에는 업스테이지 아십니까? 네 알죠. 예, 아무래도 이럴 때 관심 많으시니까 아실 거. 주요 AI 모델들 보니까 뭐 암담하네요. 그렇죠. 네, LG 네이버, NC소프트, 코난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말씀하신 그 암담한 부분들 이거 밀어줘서 되겠어? 안 되겠네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은 좀 빼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유안타증권에서 전망하고 있는 기업은 뭐 어디냐? 솔트룩스, 코난테크놀로지, 업스테이지, 트릴리온랩스 등을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 중에서 업스테이지랑 트릴리온랩스는 상장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솔트룩스와 코난테크놀로지가 지난 월요일에 이 덕분에 또 급등세를 보였고 7월에 선발이 된다고 하는 데다가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 AI 밀어준다고 했으니까 뭐 나름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떤 그 타이밍이 뉘앙스는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해보면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 정도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모델 개발 경험이 있는 국내 기업들 리스트 유한타증권에서도 뽑아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각자의 키워드 적어서 얘네는 이런 거 하는구나 저런 거 하는구나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엑사원인가 LG 엑사원인가 네네. 이거 언플 오지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쵸. 뭐 어마어마하다고 했는데 이런 걸로는 뭐 그쵸. 하이퍼클로바도 참 누가 쓰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아까 말 취소하겠습니다. 대기업 지원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군요. 스타트업 지원 훨씬 많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부랑 비슷한 쪽으로 색깔로 간다면 뭐 카카오도 뭐 조금 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픈 AI에 붙었으니까 아싸리.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뭐 제가 좋아하는 몇 개 기업들이 있는데 그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그냥 카카오에 기생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보면은 왜냐하면 그냥 카카오는 이제 죽지 않는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죽죠. 이게 뭐냐면 그 거대한 4천만 이상 유저들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냥 거기 얹혀서 가는 게 좋거든요. 반대로 카카오도 자기가 개발할 거 아니고 그냥 오픈 AI에 붙여버리는 게 깔끔하다. 우리가 자체 LLM 만들고 이거는 뭐 저는 앞으로도 좀 힘들다 봅니다.